뭔가 와르르르 무너지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소식입니다. 순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풍비박산이 난다 했는데 여기 박자가 친박할 때 박자네요. 새누리당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가 이렇게 좀 친박이 어려운 상황인가 보네요. 새누리당에서 친박 핵심 의원들이 예. 전부 다 정부, 박근혜 대통령 곁으로 가면서 당의 구심점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난주 바로 이완구 전 원내대표가 신임 총리 후보자로 가면서 이제 바로 박근혜 대통령 곁으로 갔지요. 예, 당에서 빠진 거죠. 당에서 빠졌습니다. 예. 이에 앞서서요, 또 친박 핵심이었죠. 바로 최경환 전 원내대표도 경제부총리로 발탁이 돼서 바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청원 의원의 경우는 물론 당에 있긴 하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전당대회에서 싸움에서 져서 2등 최고위원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아무튼 김무성 대표에 비해서는 존재감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윤상현 의원 또 그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른다 뭐 이런 얘기로도 알려져 있는데 윤상현 의원의 경우도 그 청와대가 다시 정무특보로 발탁할 수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와서 이렇게 세 사람이 빠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친박 구심점이 없다.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막에 보면은 네. 친박 중진 의원의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진짜 저래요? 그런 위기감들이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다음 달 2일 이제 드디어 벌어지는데 결국은 좀 친박 핵심들이 이렇게 다 흩어지면서 지금 누구 찍을지 4분 오열되고 있다. 네. 굉장히 구심점 없이 여러 가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경환 원내대표 했고 이완구 원내대표 했고 네. 그 다음 원내대표도 청와대에서 좀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을 하고 싶을 텐데. 그렇습니다. 자, 지금 두 명의 유력한 주자가 지금 경선을 이제 다음 주에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흔히들 말할 때 이제 이주영 의원은 이번에 해수부 그 장관을 좀 잘 수행해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을 얻었다. 호흡을 잘 맞출 것 같다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이주영 의원의 경우는 이번에 원내대표 4번째 도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승민 의원의 경우는 원래는 원조 친박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원박. 근데 하지만 탈박했다. 이제 박 대통령 곁을 좀 떠나서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경우 좀 대통령과 각 세우는 일들도 많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예. 본인은 뭐 청와대하고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왜 비박이냐? 나는 그렇죠. 아직도 친박이다. 원조 친박이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죠. 지금 이남희 팀장이 보기에는 이 두 사람의 경쟁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것도 어려운 질문이에요. 누가 유리하다고 먼저 말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일단 좀 팽팽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이주영 의원의 경우는 당에 돌아온 게 조금 늦었기 때문에 좀 후발 주자로서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변수가요. 춘천권 의원들 또 강원도 의원들 어떻게 잡느냐. 두 사람이 이제 PK 출신, TK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당심 잡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2월 2일 때 의원들이 많이 해외 출장에 나가 있어서 그 의원들 빈자리가 큰데 결국 그 의원들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자, 이렇게 친박이 당에서 구심점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런 상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사실은 당을 청와대에 어느 정도 장악을 해야 이 국정 운영이 가능할 텐데, 자, 이거 레임덕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박근혜 대통령 아주 지금 불안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친박이 와해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속마음이 어떨지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지금 밝은 표정으로 나와 있는데 속마음이 어떤지 이남희 팀장께서 좀 분석을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럴 겁니다. 험난한 세월 계속 같이 걸어왔고 친박 이렇게 같이 걸어왔는데 이제는 3년 되니까 결국 좀 다른 마음을 먹나 동지들이 어찌 이렇게 떠나는 것이지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추측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속마음도 하나 또 보겠습니다. 중요하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총선 때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결국 지금 의원들 다 공천을 했기 때문에 내 덕분에 전부 다 공천 받고 의원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의원들이 다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다 생각들을 하고 있을 텐데 청와대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나 하는 약간의 서운함인 거죠. 서운함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속마음 하나 보겠습니다.
자, 총선 공천 1년 남았습니다. 바로 총선은 내년 2016년에 치러지고요.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입김이 조금 더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박 대통령과 멀어지면 안 된다 이런 경고를 줄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 2017년까지 본인이 그 임기가 채워야 되기 때문에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았다. 이건 좀 경고성 메시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의원들 마음이 복잡할 것 같아요. 새누리당 의원들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당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네. 우리가 도와줄 생각은 있다. 아마 이런 생각일 텐데 청와대가 국민하고 충분히 소통을 한다면 의원들의 마음도 다시 사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소식만 더 여쭐게요. 짧게. 네. 손수조 박근혜 퀴즈라고 하죠. 손수조 위원장 결혼한다고요. 예, 다음 달 14일 그러니까 발렌타인데이죠. 동갑내기 회사원과 결혼을 한다는데요. 그 부산에서 원래는 같이 학생회장을 고등학교 때 했기 때문에 알고 지내다가 작년에 다시 지인의 소개로 재회를 했다고 하고요. 재미있는 것은 이 신랑 될 사람도 서울에서 IT 기업에서 근무하는데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신혼살림은 부산에 차리자, 사상에 차리자. 그만큼 정치인인 배우자를 배려해서 또 부산 사상의 살림을 차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예. 자, 손수조 위원장 저희가 통화를 해봤는데 집에서는 이게 달갑게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까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주변 지인분 소개로 만나게 됐고요. 뭐 정치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해를 해줘서 앞으로 이제 제가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이제 각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100% 존중을 해주시는 분들이라서 뭐 어떤 일의 종류나 성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은 없으셨고 뭐든지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뭐든지 열심히 하라고 했으니까 아마 저분 그동안 또 열심히 해온 네. 분이기 때문에 잘 하리라 믿겠습니다.